충주의 닭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불씨가 되지는 않을까 충주시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내 외식업주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려주고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도 풀어달라는 요구입니다. 다음 달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방역당국은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관건은 의료 인력 확충인데 공개 모집을 통해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도심의 지하철을 놓는 충청권 광역철도 부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부는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 건설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주의 닭 가공업체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틀 새 23명이 무더기 확진되면서 5개 협력업체 직원 260여 명도 전수검사에 들어갔는데요. 충주시는 또 다른 집단 감염의 불씨가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의 닭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확진된 지 하루 만에 직원 22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20대 4명, 40대 1명이 오전에 확진된 데 이어 재검 대상으로 분류됐던 17명마저 오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더기 확진에 충주시 보건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전수검사에 들어간 겁니다. 협력업체만 5군데. 용역회사에 냉동차, 생닭업체 등 5개 협력업체의 직원 265명이 출근이 중단된 채 전원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협력업체와 접촉이 있었던 분들 또 근로자들의 가족들을 대대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데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즉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난 20일 기침과 몸살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도 사흘이나 정상 출근을 했고 닷새가 지난 25일에야 진단검사를 받으면서 연쇄 감염으로 이어진 겁니다. 20일 날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어제 와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접촉자들이 더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검사받는 시기가 조금 늦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한편 청주에서는 6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원생이 확진된 청주의 대형 어학원에서는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청주시 내 외식업주들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려주고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도 풀어달라는 요구입니다. 피해 업종의 이딴 영업 제한 완화 요구에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13년째 고깃집을 운영해온 박춘희 씨는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반토막이 나더니 올해는 급기야 70~80%까지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무실에서 5, 6명이 근무를 하는 건 되고 음식점에 와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안 된다니까 손님들이 나오시질 않아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으로 청주시 내 전체 외식업장 11,000여 곳 가운데 약 24%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폐업도 속출해 982곳이 문을 닫으며 창업 대비 폐업률은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청주시 외식업 종사자들은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또다시 저희에게는 영업 제한이라는 또 인원 제한이라는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해도 적자에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밤 9시까지로 돼 있는 영업시간을 3시간 더 늘려달라는 게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음식점 영업시간을 24시 자정까지 연장시켜 주십시오.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를 10인 이상으로 완화시켜 주십시오. 음식업 업주들의 생존권 요구와 밤 9시 이후 대면 접촉의 위험성 사이에서 오는 29일로 예고된 거리두기 조정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코로나 예방접종을 앞두고 충청북도는 부족한 의료 인력을 공개 모집을 통해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 협조가 절실한 가운데 방역당국도 의료계가 선뜻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도 방역당국은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관건은 의료 인력 확충입니다. 도에서 설치하려는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는 14곳입니다. 현재까지 추산된 최소 의료 인력만 310여 명인데 공보의 등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도내 의료 인력은 250여 명입니다.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센터 추가 설치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의료 인력 교대 근무와 요양원 등 집단시설 방문 접종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의료 인력 수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최대한 모아서 투입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이제 충원을 해드릴 예정이긴 한데 의료 인력이 투입하는 시간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모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걱정은 하고 있는. 일선 병의원의 협조가 필요한 위탁 의료기관 모집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전 등에 대비한 자가발전 시설과 예방접종을 위한 별도 공간이 마련돼야 하는 등 접종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70도나 마이너스 20도 냉장고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에서 공급하지만 개인 민간 병원에서 사실은 준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공간에서 예진을 하고 접종을 하고 회복을 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물리적인 공간들 준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의사들이 접종을 기피할 수 있다는 점도 해결 과제입니다. 백신의 안정성 및 부작용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접종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면책에 대한 안심할 수 있게끔. 의료 인력 확충이 백신 접종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효과적인 모집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 도심에 지하철을 놓을 수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 실현이 첫 관문부터 불투명해졌습니다. 충북은 광역철도를 원하지만 국토부는 지자체 부담이 많아지는 도시철도나 그것도 싫으면 도심에서 먼 충북선을 이용하라는 입장입니다. 쟁점을 구준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권은 지난달 시도 간 광역철도 노선에 합의하고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엔 신탄진에서 오송을 거쳐 청주 시내를 지하로 통과해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충북의 구상이 포함됐습니다. 청주의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지하철 철도망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더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청주도심 통과에 난색을 표하면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 건설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도시철도로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가 아닌 충청북도가 건설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방비 부담도 크게 늘어납니다. 건설 후엔 청주시가 별도 조직을 꾸려 직접 열차를 구입해 운영하고 적자 위험도 떠안아야 합니다. 인구가 더 많은 대전 지하철이 적자 상태임을 감안하면 청주 도시철도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국토부가 제시한 제3의 대안은 기존 충북선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충북선은 청주 시내로부터 멀어 이용이 불편한 만큼 광역철도로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충청북도는 정세균 총리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토부 설득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대전과 세종시민의 그냥 공항가는 철도로밖에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해서 저희는 지금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를 꼭 관철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충청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는 다음 달 국토부가 내놓을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담기는 게 1차 관문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 미호천에서 멸종위기 1급 어류에 속하는 흰수마자가 발견됐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계에 이어서 멸종위기종이 30여 년 만에 발견되면서 미호천의 생태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작은 민물고기가 하천 바닥에서 유유히 헤엄칩니다. 갈색을 띠고 있는 등에는 9개의 어두운 얼룩무늬가 흩어져 있습니다. 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로 머리 아랫부분에 있는 4쌍의 희고 긴 수염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종으로 미호천에서는 지난 1983년에서 85년 처음 발견됐습니다. 흰수마자가 청주 미호천에서 발견된 것은 35년 만입니다. 위협을 느끼게 되면 모래 속을 숨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천이 오염되게 되면 이제 모래바닥이 단단해지면서 미호천의 경우는 상류에서부터 오염된 하천이 지류 하천을 만나서 그나마 깨끗해지는. 1935년 낙동강에서 처음 발견된 흰수마자는 주로 모래가 있는 얕은 하천에서 서식합니다. 이번에 미호천에선 4cm 크기의 개체 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오랜 장마로 유기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환경이 개선됐거나 미호천 하류에서 거슬러 올라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가 관찰을 통해서 미호천에 어느 정도 더 흰수마자 서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더 보강 조사를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충청북도 내에 지금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들을 좀 보존할 수 있는 흰수마자 발견으로 다양한 어종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만큼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생태환경 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전기료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손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사업장이 수혜 대상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헌법에 명시된 손실 보상 청구권의 근거에 여러 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충주시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게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가 추진하는 문화사업 분야의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지역 축제 등 각종 행사 관련 종사자 등 500여 명으로 설 연휴 전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들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공연과 행사가 취소되면서 심각한 소득 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 오늘 충북도청을 방문해 이시종 지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지원해달라는 이 지사의 요청에 국제 스포츠 경기에 소외된 충청권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기고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제천시 의회 이성진 의원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과문에서 불미스러운 문제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계급 강등됐던 충북 지역 A 소방서장의 징계가 정직 3개월로 감경됐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A 서장이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A 서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직원에게 건넸다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가 올해부터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받는 신혼부부에게 연간 100만 원씩 5년간 최대 5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전세를 얻기 위해 2억 원 이하의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며 시는 연간 부부 합산 소득이 7, 8천만 원 수준인 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대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운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780대로 석 달 전인 지난해 9월 말 450대보다 42% 증가했고 서비스 업체도 3곳에서 5곳으로 늘었습니다. 또 서비스 지역도 충북대와 청주대, 가경동, 율량동에서 용암동과 오창과학단지 등으로 확대되면서 2인 탑승 금지 등 안전 운행에 대한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마을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농촌 빈집 20채를 올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재원을 마련해 한 채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연계해 철거를 진행합니다. 괴산군은 지난해에도 농촌 빈집 20채를 철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상가 공실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충북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7%,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8%로 지난 1분기 대비 각각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